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수부위 모발이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수부위라고 하면 사실 이제 눈썹, 구렛나루, 수염, 무모증, 빈모증, 흉터 이런 부위가 다 이제 특수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눈썹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동영상 편에서 단독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렛나루하고 흉터 쪽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렛나루 같은 경우 이제 저번에 제가 여성의 구렛나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여성의 이제 구렛나루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헤어라인 모발이식 하시면서 구렛나루까지 디자인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식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죠. 제가 이제 단독으로 했던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안면 거상수 후에 그렇게 이제 흉터라든지 구렛나루 부위 탈모로 인해서 구렛나루 모발이식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여성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구렛나루 모발이식은 대부분 실제로는 이제 남성들이 실제 많이 하는 모발이식이 되겠는데요. 시간 자체는 사실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 무삭발 비절기를 이용해서 구렛나루 모발이식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이제 무삭발 비절기를 이용했을 경우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요.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텍트 무삭발 비절기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는 구렛나루 모발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이제 인텍트 무삭발 비절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특수한 또 비절개 팁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이 실용실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인텍트 무삭발 비절기를 이용해서 구렛나루 모발이식을 하실 경우 시간 자체는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보통 평균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무난하게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구렛나루 모발이식을 할 때 그 길이가 사실은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귀 구조물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귀에 보면 이제 트래거스라는 게 있고 안티 트래거스가 있고, 그 사이가 이제 인터트레지컬 로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은 걸 보면 이주, 대주, 주간, 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번역을 해 놨는데,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게 그냥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림이 이제 귀의 구조물이고, 거기에 각각 이제 명칭을 붙여 놓은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주라고 하는 그 부위, 그 볼록한 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까지 이 구렛나루가 내려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또 가끔은 주간절은이라고 해서 이주와 그 대주 사이에 소위 노치라고 그러죠. 약간 푹 들어간데, 그 부위까지 이제 구렛나루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구렛나루 끝을 이주나 아니면 주간절은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은 이제 구렛나루도 길게 더 길게 빼달라 이런 분도 물론 계시긴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주나 주간절은 그 둘 중에 하나의 끝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무삭발 비절개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즉각 일상생활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도 특별한 건 없고, 일주일 정도 술 같은 거 이런 거 안 드시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주의사항도 없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생착기간, 모든 모발이식은 생착기간이 중요한데, 그게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생착기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때 강한 충격을 받거나 이런 건 물론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흉터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 흉터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일이죠. 개인으로 봐서는 안 좋은 일인데, 이제 환자분들의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다쳤거나 무슨 또 수술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두피 쪽에 수술을 해서 두피 자체라든지 혹은 뇌 수술 등등을 하셔가지고, 제 경험으로 보면 수술 흉터가 거의 한 40cm 이 정도인 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수술에 의한 흉터도 있고, 또 하나는 화상을 입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있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떤 이유 때문에 흉터가 생긴 경우 당연히 그 부위가 이제 탈모가 일어나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게 신경 쓰이고, 사실은 이제 머리로 가리려고 해도, 그게 잘 또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럼 두피 흉터 같은 경우는 털이 있었던 부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털을 다시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모발이식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존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털이란 것 자체가 케라틴이나 단백질이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서 아미노산 공급이 잘 되고, 이래야 이제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는 거니까 혈액순환이 궁극적으로 중요한데, 흉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혈액순환이 좀 안 좋은 부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착률이 상당히 좀 흉터 아닌 부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흉터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으로 보면 1년 간격으로 총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이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그렇게 반복해서 이식했을 때 정상 조직처럼 그렇게 막 빼곡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가려져서 거기서 뭐 스트레스가 없는 정도로까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수부위 모발이식 중에 구렛나루하고 흉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